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가 주관하는 2024년 과학특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지 스마트팜 K농업입니다. 이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최근 크게 발전함에 따라 1차 산업, 농업을 융복합한 기술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노지 스마트 팜 기술을 R&D해서 국내 해외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문제, 청년농, 환경, 지속 가능 농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글로벌 선도 기술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 농업 기술로도 해외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분포를 보겠습니다. 1960년대는 피라미드 형태의 인구 분포를 보였는데 2000년 들어와서 최근에는 청년농, 특히 청소년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반대로 고령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식량 산업, 인류가 살아가는데 대체 불가능한 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 농업은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을 1차 산업에 융복합해서 기후변화 대응, 탄소 경감, ESG 농업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팜이란 농작물을 재배 생산하는 과정에서 ICT 접목으로 지능화되고 디지털한 농업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설 스마트 팜은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에서 이루어지고 반면 노지 스마트 팜은 논밭에서 최적 온도, 수분, 또 최적 산소 기반 재배법을 개발해서 농기계와 농작업기를 제작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팜 노지 기술은 전파 원줄기 농법을 이론과 원리를 개발하여 스마트 팜 기계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때문에 정밀한 평탄 작업, 또 최적 수분 관리, 정밀한 파종 깊이, 병해충, 기상 등 재해에 강한 그런 재배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 농업은 스마트팜이 소면적 또 초기 투자 비용이 시설 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면적의 논밭에 국내 해외 지구촌 농업을 적용할 수 있는 노지 스마트팜은 최소한의 자극기만 투입되면은 노지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이상 국내 시설 스마트 팜을 하고 있는 농가들의 반응입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한 아주 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융자 대출 받은 자금을 상환하는데 상당히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지 스마트 팜은 주변 첨단 기술들이 농작업에 논밭 농사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레이저 GPS를 이용한 정밀 평탄 작업, 또 정밀 파종, 시비, 또 최적 수분 조건을 제어를 할 수 있고, 특히 제초제, 농약, 친환경 제재를 정밀하고
고르게 또 제때 적기에 살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접목이 됩니다. 또한 잡초, 특히 액미 방제는 어, 두 가지 이상 평탄 작업, 제초제, 심수 물관리, 생태학적, 경종학적 잡초 방제 기술이 종합돼서 안정적으로 방제를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식량은 크게 밀, 옥수수, 쌀, 감자, 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의 핵심 주작물은 쌀이고 벼농사입니다. 종사자 가운데 51.9%가 벼농사를 하고 있고 전체 농경지 중에 벼 재배 면적이 47.9%,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전문기관에서는 디지털 농업, 또 직파, 쌀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쌀 경영비 연구 용역을 받아서 최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쌀 농사와 노지 스마트 팜입니다. 우리나라 벼농사 역사를 보면은 삼한 시대에 직파법을 약 1450년간 지속해 왔습니다. 전국의 저수지를 축조하고 그 밑에 논에 물을 대을 수 있어서 물 된 담수 조건에서 논을 썰고 손모내기를 조선 중후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약 200년간 손모내기를 해왔고 1977년에 로봇과 같은 이양기가 걸어서 보행으로 할 수 있는 기계가 일본에서 처음 도입돼서 최근까지 약 47년간 승용 이양기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는 육묘 상자가 75에서 87% 줄일 수 있는 소식재배 신기술이 도입돼서 전국으로 60%까지 금년도에 보급이 되었고 또 직파도 90년대 개발을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세 가지 이 문제점으로 보급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지 스마트 팜 기반 직파 기술, 즉 전파 원줄기 농법 기술이 개발 보급된 이후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2021년 5월 28일 직파 메카 선언을 하고 4개년 사업을 추진하여 10%까지 전체 14개 시군이 참여하여 도입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물론에서 썰애를 해서 이양 또는 직파를 했습니다마는 마른 논에서 로타리 썰애질을 해서 서식 재배, 또 어린 모로 이양을 하거나 문원 직파, 드론 직파를 하는 신기술이 저탄소 기술로 평가를 받아 농촌진흥청 환경부 등에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선진국과 같이 쌀 농사, 쌀 생산 기술은 최종 기술이 직파 기술이다. 노지 스마트 팜 기술 기반 직파 기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두 가지 파괴적인 핵심이다. 라는 쌀 생산 배재배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식재배 드모 심기입니다. 2016년에 도입을 해서 17년에 농가 실증을 거쳐 어, 적용한 농가들은 통일배보다 더 녹색혁명적인 기술로 평가를 하고 국정감사 사례 발표를 2018년 10월 12일 날 함으로써 급속도로 전국으로 확대 보급이 됐습니다. 2024년 금년도에는 60%까지 보급이 됐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묘상자 수를 간행에 비해서 75에서 87%까지 절감할 수 있고, 혼자서 육묘상자를 싣고 중단 없이 한 필지씩 모내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규모화 많은 면적을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신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직파재배도 90년대 액미 잡초 방제, 또 인모불량, 도복 문제 때문에 보급이 됐습니다만은 거의 농가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0여 년 동안 노지 스마트 팜 기반 직파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2021년도에는 충청남도에서 직파 메카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변곡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년 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10% 전체 배재배 농가에 보급을 하겠다는 것이 충청남도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확산 보급되고 있습니다. K 농업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직파 기술이 이제 안정화가 됐다. 이양을 대체할 수 있다. 또 벼농사의 최종 기술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보다도 소실재배 등모 심기보다도 더 획기적으로 쌀 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농가들의 반응입니다. 노지 스마트 팜 쌀농사 네 가지 사례입니다. 첫 번째 노지 스마트 팜은 벼 소실재배 등모 심기 신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마른 논설해질, 즉 무설의 이양 재배 신기술입니다. 세 번째 벼 노지 스마트 팜 기술은 직파 재배 신기술입니다. 전파 원줄기 농법을 개발해서 건답, 문온, 드론, 직파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 노지 스마트 벼 재배 시스템은 맹류, 농콩에도 적용이 되어서 연중 노지 스마트 논농사를 이모작으로 작부체계 신기술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즉 셀프로 규모화 스마트 농작업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반응입니다. 첫 번째가 벼소실재배 신기술이고 이와 같이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들도 눈이 번쩍 뜨인다. 핵심 농법이다. 탁월한 농법이다.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로 벼소식재의 등모 심기는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을 되고 있습니다. 소식재배 등모 심기 신기술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47년간 1200평 논 한 필지에 육묘 상자 수가 30개 줄입니다. 그러니까 120상자가 투입돼야만 배농사가 가능합니다. 이양이 가능합니다. 이 120개를 한 줄, 30개만 하면은 모내기가 혼자서 한 번에 싣고 중단 없이 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획기적입니다. 때문에 소식재배 1로 알려지고 있고 2는 16상자로 30상자의 약 절반으로 또 비슷한 수량과 배 품질 또 재저항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와 같이 현장 교육 또 시연을 통하여 보급을 201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농기촌 또 이 조합장이 직접 모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혼자서 한 번에 싣고 중단 없이 모내기를 하루에 2만여 평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낸 후에
2, 30일 지나면은 간행기계 이양 이상의 벼의 작황, 생육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 전에는 이와 같이 농가들이 스스로 비교 평가를 합니다. 30상자, 소식재배 1, 또 16상자, 소식재배 2를 같은 지역의 인근 논에 심어서 평가를 한 후에 경제적으로 최종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 농가들은 처음에는 50% 줄였다가 육묘상자 수를 75%, 87%까지 이렇게 줄인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지 스마트팜 두 번째는 무썰에, 즉 마른 논 썰해지를 한 후에 물을 대고 이양 재배를 하는 신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논둑을 간행처럼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농 갈고 로타리 세토 작업을 동시에 합니다. 요즘 기계들은 고속전기 로타리가 동시에 작동이 돼서 기존의 로타리 작업, 전기 작업보다 약 4배, 3배가 빠릅니다.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기계가 전국에 보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레이저 금평 작업을 한 후에 이양 전에 얕게 물을 댄 후에 어린모, 11모, 21모, 치묘를 바로 이렇게 모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이와 같이 2015년부터 개발해서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밀 금평 작업은 이와 같이 그림에서 보면은 아주 물 깊이가 전론이 일정합니다. 하지만 간행은 플러스 마이너스 15cm 정도 차이 납니다. 가장 깊은 곳, 가장 높은 곳. 높은 곳은 잡초가 많이 발생되고 깊은 곳은 뭐가 잠겨서 결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주 결주율이 높고 또 생육이 고르지 않고 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잡초가 많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 이와 같이 토양의 입자가 덩글덩글하다 그럽니다. 농가에서는 이렇게 공기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교적 활착이 이양 후에 빠릅니다. 3, 4일 빠르고 또 분월 각도가 가지가 이렇게 벌어져 자랍니다. 부채살처럼. 그래서 바람이 잘 치고 태양광, 햇빛이 잘 들어갑니다. 때문에 에, 벼 생육이 아주 강건하게 튼튼하게 자랍니다. 외래 비례해충, 특히 멜구, 나방류, 홍명, 이런 이하맹나방 이런 데 강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비교 해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무설의 배기계 이양 방법은 크게 시기별로 두 시기에 걸쳐 나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3, 4월 달에 조기에 할 수도 있고 적기에도 강우에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적기에 할 경우에는 경운 마른 노타리 작업을 동시에 해서 레이저 김평을 한 후에 이양 전에 담수를 얕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 모를 이양하는 이런 방법이 첫 번째 가장 생력적이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든지 땅이 젖어 있을 때는 3월, 4월 달에 걸쳐서 경운 마른 노타리를 한 후에 한 3일 정도 표면의 흙을 건조시킨 다음에 레이저 김평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이상 방치해 둘 경우에 토양 속 종자들이 온도, 수분, 산소가 알맞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비선택성 제초제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붐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적기에 친 후에 이양 전
담수를 얕게 해서 어린 모를 이양하는 시스템입니다.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설의 배 이양제의 신기술입니다. 마른 땅에서 병문 로타리를 요즘은 고속으로 동시에 합니다. 3월, 4월 상순에 걸쳐 이와 같이 할 때 동시 작업으로 작업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되기 때문에 인건비, 유류비, 저탄소 ESG 등이 됩니다. 이 단행이고 이게 신기술입니다. 동시에 로타리 치기 때문에. 그리고 스크루가 있는 레이저 금팽기를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통탄 작업을 레이저 시스템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논 전체가 아주 플러스 마이너스 1, 2cm로 평탄을 고르게 합니다. 또 스크루 때문에 작업 효율이 40% 높고요. 붐 스프레이를 비가 온 후에도 좁은 바퀴로 또 바퀴 자국에도 농약을 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작업을 어, 고르고 꼼꼼하게 충분히 약액을 처리하기 때문에 발생된 잡초는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방제가 됩니다. 그리고 2, 3일 후 완전 담수 후에 포기제 초제를 무인 보트 또 미스기로 살포를 하고 이양 작업을 이렇게 어린 모로 11모로도 가능합니다. 결주가 이렇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토양 작토층이 더글더글하고 공기가 비교적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섭니다. 이양 후 11에서 15일 등기계 소재를 들어온이나 미스테이지로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토기 생육이 아주 결주가 거의 없습니다. 고르고 아주 왕성하게 잘 자라고 있고 토기 각항이 기존의 이양 재배에 비해서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성숙기 생육도 배가 튼튼하고 강건하기 때문에 대행해, 이상제, 또 나방류 방제 저항성이 강합니다. 이어서 이제 수학 작업을 하는 그런 마른 논세레지 무설의 이양 재배 신기술이 되겠습니다. 수학 작업을 함으로써 이 기술이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양 작업 시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결주 없이 뭐가 젓가락처럼 잘 꼽힙니다. 그 이유는 토양의 입자가 선글고 더글더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농가들의 반응입니다. 토양 표면의 입자가 이와 같이 물을 얕게 됐을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김팩을 하기 때문에 5,000평, 10,000평 이상 논에서도 동일한 아, 평탄 작업, 또 물의 깊이, 배의 생육, 결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또 청년 농들이 아주 관심이 많고 대면적을 경영할 수 있도록 농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에서도 무설에 마른 논 썩어질 이양 재배를 농가 실증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수량도 약 5.7% 높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관리 기술이 그동안은 간행해서 중로를 이양해서 중간 물대기, 걸러대기, 얕게 물대기를 이렇게 해왔는데 무설의 이양법에서는 벼 줄기가 아, 간격이 또 이격이 크기 때문에 통풍이 좋고 햇빛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중간 물대기를 할 필요가 없다. 또 얕게 물대기도 할 필요가 없다. 물 걸러대기도 필요 없다.
때문에 물 깊이를 10cm까지 심수로 관리할 수 있어서 산소 차단으로 늪이, 액미 등의 잡초 방지에 아주 효과적이다. 라는 농가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완전 물떼기는 이삭 폐인 후 35일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지 스마트 팜 직파재배 신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그동안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전파 온줄기 농법이란 새로운 컨셉을 또 이론과 원리를 개발해서 농가에 적용 또는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줄기 농법이란 잡초학에서 있는 종래 경합 이론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화분과 작물의 분할 특성입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원 내에 배종자를 20여 개를 떨어뜨리면은 종자들이 기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종래 경합을 해서 분을 눈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통풍이 좋고 햇빛이 잘 들어가서 배가 튼튼하게 자랍니다. 이삭이 굵습니다. 원줄기만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줄기도 굵습니다. 또 배알도 충실합니다. 때문에 병해에도 강하고 기상재해에도 강하고 또 수확도 나중에 나옵니다만 한 10여일 빠릅니다. 그래서 이 이론과 원리에 기반해서 건담, 마른 논의 전파, 또 물론 썰해질한 논에서의 문헌 전파기를 개발해서 20개 내외를 파종하는 기계들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 눈이 발생은 되지만은 더 자라지가 않습니다. 종래 경합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배포기 내에 이와 같이 원줄기, 1차, 2차, 3차 줄기에서 이렇게 이삭이 각기 키가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나오지만은 전파 원줄기 농법은 이 1차, 2차, 3차 줄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또한 간행 손모내기, 기계 모내기에서는 모를 10개 내외를 이렇게 붙여서 물속에 심어야 합니다. 때문에 통풍이 되지 않고 물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 낙수를 하거나 간단 관계, 물 걸러대기, 약계물 대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전파 원줄기 농법은 이와 같이 떨어져 있고 격리되어서 벼줄기가 자라기 때문에 통풍, 태양, 햇빛 투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섞거나 조직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물을 심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5에서 10cm 내외 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잡초 방제에 아주 액미 방제에 유리합니다. 특히 에, 간행 이항에서는 벼의 이삭 분포가 이와 같이 원줄기 1차 지경, 2차 지경, 3차 지경 위치도 다르고 숫기도 다르고 또 크기도 다릅니다. 또 특히 이 3차, 2차, 1차에서 나온 가지 이삭은 그늘에 가려져 햇빛을 고루 못 받습니다. 때문에 서서히 등숙이 됩니다. 하지만 원줄기에서 나온 배 이삭은 크고 길고 배알이 충실하고 상부에만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동시에 태양광처럼 아, 성숙이, 등숙이 돼서 수확이 10여일 빠르다는 농가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건답 전파 원줄기 농법입니다. 동영상을 보면은 아, 무썰에 마른 논 쓰레질 이양 재배와 허기 준비는 비슷합니다. 동시
고속전기 로타리로 이렇게 마른 논을 3월 하순, 4월 상순에 만듭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저탄소 ESG 등으로 알려지고 이와 같이 동시에 로타리까지 쳐집니다.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전자기타에서 레이저 집행은 필수다 겁니다. 아, 2, 3일 후에 이와 같이 예, 하면은 땅이 아주 플러스 마이너스 1, 2cm 고르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야간 작업도 가능하고 스크루로 하고 그다음 전기 파동기가 네 가지가 동시에 작업이 됩니다. 전파, 축소, TV, 제습도 만들고 폭포 동시에 네 가지를 한 후에 배가 1 내지 5% 나왔을 때 가스화 등 혼합제를 꼼꼼하게 적기에 비온 후에도 칠 수 있도록 이항기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늘 뒤에 물을 댑니다. 5cm 정도 내에 대서 무인 보트나 또 드론 미스티기로 살포를 합니다. 그리고 속이 되어 생긴 모습입니다. 상당히 배가 건강하고 결주가 적습니다. 수학기 작업 모습이고 컴바인 수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직파, 특히 그 이른 건답 직파인데 농한기 때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또 늦은 건답 직파라 해서 고온기 때 5월 하순, 6월 상순에 에, 토양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는 건답 전파 원줄기 농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초기 생육이 아주 양호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숙기에도 황금 들판처럼 벼가 병해 도복이 없이 작황이 양호합니다. 특히 직파재배는 안정화가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육묘장, 육묘 컨테이너, 설비가, 시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상토, 운반 노동력, 파종 작업 인력, 한 달간 육묘 관리,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양기도 이제 불필요하겠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육묘 기술 또 안정화를 위해서 육묘 상장 주변에 이와 같이 공구리 바닥 육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 논에도 이 공구리 바닥 육묘를 해서 육묘 실패를 줄이려고 농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 원줄기 농법은 이와 같이 임모불량, 액미 잡초 발생, 도복, 직파 3대 문제점을 해결을 했다라고 농가들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문헌 전파 원줄기 농법입니다. 특히 이 기술은 고온기 때 파종을 해야 합니다.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 특히 가루쌀은 6월 하순 이모작으로 합니다. 때문에 싹튼 벽실을 20개 내외에 전파를 하기 때문에 아주 인모율이 높고 초기 생육이 빠릅니다. 보시는 바대로 거의 결주가 없습니다. 초기 생육이 아주 건강합니다. 간행 기계양은 결주가 이와 같이 보입니다. 드론으로 요즘은 상공에서 촬영을 하면은 이와 같이 결주가 많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헌 전파 원줄기 농법, 또 건답 전파 원줄기 농법은 이와 같이 20개 내외를 거의 100% 나옵니다. 결주가 없습니다. 때문에 농가들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엄지척을 하면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또한 문헌 전파도 무썰에 마른 논 썰해지를 한 후에 물을 파종 직전에 대고 이렇게 문헌 전파도 할 수 있는 연구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직파 세미 원줄기 농법입니다.
드론 직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탄 작업을 잘 하고, 물론 무소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수골을 파종 직전에 잘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뱁씨를 새가 먹지 못하고 또 파종 후에 바람이 불거나 또 임모 후 다음수 조건에서 강하게 태풍이 올 경우에 대부분 얕게 뿌리 내린 모가 어린 모가 뽑혀서 논둑으로 코너로 몰리게 됩니다. 그 방지를 위해서는 두텁고 반질반질하게 철분 코팅을 잘해서 드론으로 뿌리고 어, 관리만 잘하면 이와 같이 기계의 양 다른 직파 못지 않게 작황이 좋습니다.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데 2, 3미터 높이에서 드론으로 뱁씨를 무겁고 단단하게 만든 철분 코팅 뱁씨를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박힙니다. 그러면 이슬에 수분이 머금고 고온 5월 하순, 6월 상순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바로 싹이 나옵니다. 특히 체아 뱁씨를 코팅 철분으로 해서 파종하면 더 빨리 나옵니다. 3일 정도 이상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삼엽기 뿌리가 내린 후에 물을 5cm 내외 담궈서 강한 바람이 불어도 이제 뭐가 뽑히지가 않고 뿌리가 또 깊게 내리기 때문에 더복에도 강합니다. 사진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가 상당히 고르게 잘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파종량도 이렇게 잎모율이 높기 때문에 간행 이양 재배에 비해서 종자량이 40%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수확 전에 논의 작황입니다. 매뉴얼대로 잘 지키시면은 간행 이양 재배 이상의 배수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청남도 지역에서는 지난 수년간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많은 농가에서 이렇게 3,000평, 2,000평, 1,000평 논에서 드론 직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YTN에서는 40주년 다큐 제작을 드론 직파를 또 드론 배농사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고 드론은 없어서 안 될 농기계로, 농기구로 보고 있습니다. 드론도 2015년 초기에는 10kg 들 수 있는 적재할 수 있는 드론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60kg, 70kg까지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금평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이탈리아에서도 과거에는 손모내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다가 직파로 100% 바뀌었습니다. 대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호주, 미국, 이태리 같은 지역에는 레이저 금평 시스템으로 논필지를 5만 평, 10만 평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노지 스마트 팜 이모작 신기술입니다. 배농사는 밀농사, 보리농사처럼 같은 화분가입니다. 때문에 배농사가 되면 화분가인 명류, 보리 밀농사도 스마트 팜 노지 기술이 적용 가능합니다. 농가에서는 밀, 보리, 전파 원줄기 농법을 최근에 도입을 배처럼 하고 있습니다. 벼 생육과 마찬가지로 이 청보리 파종을 전파 원줄기 농법을 김제 들판에서 했는데 습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3m마다 깊고 넓게 이렇게 배수구를 전파 원줄기 농법에서는 파종과 동시에 만들어 줍니다. 때문에 전파를 20개 내외 종자를 파종을 했고 또 배수구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습해가 없고 그리고 바람과 햇빛이 잘 들어서 보리 생육이 전체 논이 아주 고르고
튼튼하고 강하게 잘 자랍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간행 3파 기술에 비해서 전파 원줄기 농법은 벼의 보리 또 밀의 생장이 간행 3파에 비해서 훨씬 양호하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간행 광산파 보리 밀 농사에서는 가운데 바람이 치지 않습니다. 고요합니다. 그래서 줄기, 잎이 연하게 자라고 병이 잘 들고 습해도 약하고 또 더복이 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파 원줄기 농법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대조적으로 배가 튼튼하게 또 보리, 밀이 아주 강건하게 자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행광산파는 가운데 바람, 햇빛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줄기, 잎의 생장이 연하고 병이 잘 들고 또 기상제에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전파원줄기 농법은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콩 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습해입니다. 콩도 안전기계화 배처럼 또 전파 원줄기 농법처럼 노지 스마트 팜으로 발전을 해야 마음껏 논에 콩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김제, 죽산, 면 같은 경우는 90% 이상을 이와 같은 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준수합니다. 다만 콩이 논에서도 습해 방지를 하고 배수구를 철저하게 만들면은 이와 같이 논에서도 잘 자랍니다. 다만 가장 힘든 것이 인력으로 잡초 방제합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아, 이 볼트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가변형 유압으로 바퀴 폭을 조절합니다. 아, 150에서 180, 210에서 280까지 바퀴 폭을 조절해서 콩밭, 양파밭, 또 마늘밭 등에서도 마음껏 붐 스프레이로 인력 대체 또 에어컨 속에서 살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장마가 옵니다. 하작물 6월 말에서 7월 상순에 걸쳐 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침수, 배수가 잘 안 되면은 피해가 큽니다. 지난해 전북 김제에 많은 농콩 재배 단지에서 이와 같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또 감자 농사도 요즘은 노지 스마트 팜입니다. 복토 직파기 원천 기술을 적용해서 개발한 기계입니다. 정지 작업, 로타리 작업, 또 두둑 만들기, 씨감자 두 줄 심기, 5cm, 7cm, 3cm 정밀하게 기계적으로 조절해서 동일한 깊이로 사람이 그렇게 심을 수는 없습니다. 정밀 파종을 하고 또 점적 호수를 이와 같이 동시에 비닐 밑에 깔고 덮습니다. 그리고 일자형 타공 비닐을 동시에 덮기 때문에 그 틈 사이로 싹이 나와서 잡초 방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적 호스를 깔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공급하면은 스프링클러와 달리 전체 에, 감자밭 내에 아주 생육이 고릅니다. 양호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의 조사로 재배 생산도 노지 스마트 팜입니다. 특히 에, 축사는 가축의 가수와 영양소 총량이 TDN이 중요합니다. 높고 기호성이 좋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로 생산을 요즘은 이 파종기를 이용해서 이탈리안 나이그라스 한 줄, 청보리 한 줄 또는 8대2
7대3, 6대4, 5대5로 이렇게 심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에, K농업으로 알려지고 또 ODA 사업, EDCF 사업으로도 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림은 방글라데시 배 연구소에 방문한 국제미자연구소 통일벼 개발한 쌀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의 부소장이 에, 한국의 노지 스마트 팜 기술을 보고 도입을 해서 미국 호주의 파종기와 한국의 정밀 파종기를 어, 같은 논에 직접 비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노지 스마트 팜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표준 간행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표준은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을 노지 스마트 팜을 협동농장, 국영농장에 도입을 했습니다. 2005년 10월 1일 현장에서 기술 지도, 또 사전, 밀보리, 파종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봉가이기 때문에 밀, 보리 재배가 작황이 양호하다면은 벼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이 협동농장에서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이 투입돼서 모내기를 하거나 기계로 이양을 해도 결주가 상당히 북한 기계는 높습니다. 3, 40% 됩니다. 그래서 보식을 다시 해야 하고 지금 이 모습은 혼자서 운전만 하면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첫 해기 때문에 종자 비료가 제대로 잘 떨어지는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처럼 북한도 3파를 명료를 합니다. 하지만 노지 스마트 팜 기술은 이와 같이 초기 생육부터 어, 아주 다릅니다. 또한 협동농장에서 이렇게 간판을 세우고 또 북한의 주체농법과 남한의 노지 스마트 팜을 직접 비교를 해서 남북한 농업 전문가들이 현장에 조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생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의 땅속 뿌리도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중간 평가에도 열고 또 벼수확 전 작황도 첫 해지만 이와 같이 북한 주체농법보다가 2배 이상의 쌀수량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이렇게 이삭이 크고 배알이 충실하다면서 실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농식품부처럼 북한의 농업성의 복장도 이 기술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협동농장 중에 3,200여 개 중에 1 이상 우승기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나누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배뿐만 아니라 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메밀 같은 곡실 종자, 시리얼들은 거의 다 할 수가 있고 또 특히 미국 미주리 대학 강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료를 땅속 뿌리 부근 근건 시비하면서 정밀 파종하는 우리 노지 스마트 팜을 도입해서 시연을 해서 실증을 한 적도 있습니다. 베트남은 최근에 우리의 문헌 전파 원줄기 농법을 도입해서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베트남의 녹색 혁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베트남이나 대부분 개도국에서는 헌옥이 많고 가난하기 때문에 기계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도형용 원동기에 파종기를 부착해서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전파 원줄기 농법을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가 대부분 이렇게 20마력대 소형입니다.
부착을 해서 파종을 하고 또 특히 중계농은 이와 같이 식용 이항기 본체의 부착을 탈부착을 하면서 전파 원줄기 농법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연에 하는 장소마다 많은 농민들이 이렇게 몰려듭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고 바로 전국적으로 지금 적용해서 캄보디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열대지방에서는 건기와 우기가 있고 온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30도 내외 되기 때문에 싹튼 볏실을 전파로 원종이 농법으로 파종을 하면은 일주일 내에 이렇게 빨리 큽니다. 그러면은 잡초와 경쟁에서 아주 탁월하게 경합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생육도 전파 원줄기농법 20개 내외를 파종을 했기 때문에 이양한 농가 진배 없이 아주 작황이 양호하다는 것을 농가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기 벼 작황을 보면은 이렇게 입간판을 씌워둘 정도로 또 색깔이 아주 병, 도복, 기상재해에도 강하게 잘 지금 견디고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이삭이 탁월하게 크다, 굵다, 는 것이 현지 농가들의 반응입니다. 때문에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베트남어로 한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만은 베트남 농업의 혁명이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국제미작연구소에서도 그 현장을 찾아서 영문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어서 어,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척박한 경지, 비경지지요, 농경지지요. 이와 같은 일반 땅에서도 노지 스마트 팜 기술이 투입되면은 비로 통을 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코스모스도 일반 땅에서도 노지에서도 이와 같은 생육을 보이지만 비로 통을 닫으면은 생육이 이와 같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인모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아프리카 카메룬 같은 나라에서는 화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야산에 나무를 베고 불을 없애고 불 지르고 땅을 갈고 정지 작업을 한 후에 이와 같이 노지 스마트 팜 농기계를 투입합니다. 이 하전이 이와 같은 콩밭으로 바뀐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아프리카 K 라이스 벨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도국은 이삭수가 작습니다. 또 양분, 농약, 물이 부족합니다. 보시는 대로 북한에서도 수확 전 논의 벼의 이삭을 보면은 줄기를 보면은 수가 7개, 11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량이 남한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적습니다. 우리나라 벼 품종 평균이 14.4개, 이삭수가 벼 수확 전에 보입니다. 하지만은 전파 원줄기 농법은 20개를 원줄기로 키우기 때문에 수량이 간행이양보다 높다, 또 품질이 양호하다는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작년에 8월 11일 날 아프리카 가나에 직접 가서 토양, 물, 기상, 여러 가지 주변 인프라를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 전문기관에, 관계기관에 보고를 하고 또 대통령께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G7 정상회의 때 K라이스 벨트로 아프리카 7개국 쌀 생산 지원하겠다.
그리고 추진단을 만들고 3종 세트 농기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지 방문해서 특별 교육을 하고 또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아프리카에서도 강이 아주 낙동강의 한 4배 정도 될 정도로 긴 강, 큰 강들이 있습니다. 또 아주 큰 호수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토양은 아주 기름집니다. 또 온도가 열대 지방입니다. 햇빛이 많습니다. 건기는 1년 내에 쌀 농사를 또 다른 콩, 옥수수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종 세트를 반드시 적용합니다. K농업의 건강 기술입니다. 어, 이와 같이 레이저 김평, 정밀 파종기, 붐 스프레이어. 이거는 특화된 붐 스프레이어입니다. 에어컨은 돼 있고 바퀴가 좁아야 되고 그래야 비온 후에도 바로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적기에 제초제를 쳐야 합니다. 그리고 바퀴 자국에도 반드시 제초제가 살포되어야 완벽한 잡초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김제 청년농이 직접 초청을 받아서 아프리카 가나에서 우리의 3종 챕터를 이렇게 가지고 작업 시연을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김평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파종 작업을 현지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보면은 벌써 이렇게 잇모 배생력이 양호합니다. 그리고 줄기가 거의 20개 내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원줄기이기 때문에 이삭이 다 크고 또 배알이 굵게 달립니다. 그래서 수량은 이미 한 달만 되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상 수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간행 벼 재배 방법과 달리 전파 원줄기 농법을 할 경우에는 벼 작황이 이와 같이 최고의 작황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아주 만족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주변 나라들도 이 소식을 듣고 감비아, 세네갈 등에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그래서 지난 6월 4일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도 이 K라이스 벨트도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도 최근에 이 정보를 접하고 대규모 농장 개발에 우리의 K 농업 기술, 노지 스마트 팜 기술을 적용해달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많은 국가에서 우리의 노지 스마트 팜, 벼농사, 또 밀보리, 콩, 옥수수 농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유망 산업으로 식량은 또 대체 불가능한 산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끝으로 국가 인구 감소, 또 고령화, 청년농을 대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지 스마트 팜은 논밭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은 정밀 초생력화 농업으로 대전환될 것입니다. 규모가 넓어지고 이와 같이 3종, 4종 세트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 경영이 되고 또 더불어 소득도 크게 증대가 됩니다. 그러면 청년농이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입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 탄소 경감, 환경 친화적 물절약 농법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글로벌 선도 기술로 K농업이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도국의 해외 보급도 ODA 사업, 또 EDCF 사업 등을 통해서 보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지 스마트 팜은 향후 지속 가능 농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